이 시간에는 복합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부 내용으로서 복합 기업의 정의, 한국의 복합 기업, 다각화 기업의 조직 구조 이러한 순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 복합 기업 조금 생소한 용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앞에서 몇 번 나왔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우리 다각화 기업의 다각화 전략을 통한 기업의 분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복합 기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자 류멜트에 의해서 다각화 전략의 분류를 한 방법에 의하면은 단일 기업, 수직적 통합 기업, 주력 사업 중심 기업, 관련 다각화 기업, 비관련 다각화 기업 이렇게 5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단일 사업 기업은 싱글 비즈니스라고 이야기를 하며 주력 사업 내에서의 매출이 95% 이상을 얻는 기업을 일반적으로 단일 사업 기업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수직적 통합 기업은 vertically integrated firm, 그래서 수직적으로 통합된 사업 내에서 매출의 70% 이상을 얻는 기업을 수직적 통합 기업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주력 사업 중심 기업은 dominant diversified firm, 주력 사업 내에서 70 내지 95%의 매출을 얻는 기업을 이야기를 하며, 관련 다각화 기업은 related diversifier로서 관련 사업에서 70% 이상의 매출을 얻는 기업,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비관련 다각화 기업은 unrelated diversifier, 관련 사업에서 70%에 미치지 못하는 매출을 얻는 기업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번 시간에 공부할 복합 기업은 어디 범주에 속하겠습니까? 당연히 맨 밑에 비관련 다각화 기업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기업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업에서 70%에 미치지 못하는 매출을 얻는 기업을 총칭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다각화 종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비관련, 관련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각화의 종류는 관련 다각화, 비관련 다각화 이렇게 우리가 설명이 될 수가 있는데, 관련 다각화는 related diversification, 그래서 제품 및 지역 차원에서의 관련된 산업에 집중하는 다각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사업 분야와 관련성이 있는 새로운 사업이나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말하며, 기존의 기업 활동과 새로이 진출하려는 사업 사이에서의 가치 사슬상의 공통된 구성 요소가 하나 이상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련 다각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비관련 다각화는 unrelated diversification, 그래서 기존의 기업 활동과 전혀 관련이 없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는 경우를 비관련 다각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며, 현재의 사업 분야와 기술, 시장, 유통망 등에서도 공통적인 요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업으로서의 다각화를 비관련 다각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몇 번 설명을 했지만은 진로 같은 경우에 맥주 산업에 진출하는 것은 관련 다각화, 하지만은 진로가 의료 산업이라든지 다른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진출한 것은 비관련 다각화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복합기업, 영어로는 conglomerate, 조금 발음하기가 조금 힘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conglomerate, 복합기업. 복합기업이라는 것은 비관련 다각화 기업을 총칭해서 복합기업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conglomerate 컴퍼니는 여러 대기업이 하나로 연합된 거대 기업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합기업은 생산 구조상 다각화를 통해서 여러 산업 분야, 여러 시장에 걸친 많은 계열사를 산하에 두고 있으며, 외형상으로는 각 계열사들이 각각 독립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계열사 간의 자본 소유 관계나 임원 겸임 따위를 통해서 일관된 체제 아래
활동하는 기업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복합기업은 비관련 다각화 기업으로서 한국에서는 재벌, 우리로서는 재벌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죠. 재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주로 가족 구성원이나 일가 친척으로 구성된 기업 집단을 가리킬 적에 우리는 재벌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사람 중심의 개념으로서 경제계에서는 큰 세력을 가진 자본가, 기업가의 무리를 일반적으로 총칭해서 우리는 재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독일에서는 이를 콘체른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국 기업의 다각화를 통계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국내 제조업체의 개별 기업 내 다각화 전략의 변화를 살펴보면은 1996년도에 정리가 된 것인데 1988년도에 단일 사업기업 56%, 수직적 통합기업이 제로, 그다음에 주력 사업기업이 22%, 관련 다각화 기업이 10%, 비관련 다각화 기업이 11%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1996년도에 평가한 것입니다. 1992년도에 를 살펴보면은 단일 사업기업이 58%, 그다음에 수직적 통합기업이 제로, 그다음에 주력 사업기업이 22%, 관련 다각화 기업이 8%, 비관련 다각화 기업이 12%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1988년과 1992년 공이 똑같이 제일 작은 것이 제일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것이 단일 기업, 그 다음에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것이 주력 사업 중심형 기업, 그 다음에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것이 비관련 다각화 기업, 그 다음은 관련 다각화 기업, 이런 순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사업 기업과 주력 사업 중심 기업이 80%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국내 제조업체를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업에 보편적으로 적용이 된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조업체의 어떤 특유한 어떤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통계를 보면은 한국 30대 기업 집단의 다각화 전략위원, 대기업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살펴보면은 물론 이것도 1996년도에 발표된 것으로서 1988년도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단일 사업기업이 0%, 그다음에 수직적 통합기업이 0%, 그다음에 주력 사업기업이 23%, 그다음에 관련 다각화 기업이 10%, 비관련 다각화가 57%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관련 다각화가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거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92년도를 평가를 한 걸 보면 다시 단일 사업이 제로, 아무래도 30대 대기업을 뜻하기 때문에 단일 사업은 적용이 안 되겠죠. 주력 수직적 통합기업이 제로, 그다음에 주력 사업기업이 20%지, 관련 다각화가 27%, 비관련 다각화 기업이 53%. 그래서 88년도와 92년도의 추이를 살펴보면 관련 다각화가 17% 정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고, 비관련 다각화가 한 4% 정도 감소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면 미국과 똑같이 비관련 다각화 진출에서 오는 비효율성을 줄임으로써 관련 다각화에서 오는 어떤 범위의 경제성, 뭐 이런 것들을 효율성을 쟁취함으로써 어떤 다각화의 이점을 최대한 누려보자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하게 보면은 30대 그룹 중 약 50% 이상이 비관련 다각화 기업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삼성, 현대, LG 등 큰 재벌 기업들은 다 재벌, 복합기업, 콩글로머레이트에 속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비관련 다각화의 진행지인 형태죠.
아주 공룡, 덩치가 큰 비관련 다각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일반 기업 집단은 주력 사업 집중행이며 관련 다각화도 있으나 종합적으로 볼 적에 한국의 대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비관련 다각화를 추구하는 복합기업이라 이렇게 우리가 잠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한국의 복합기업, 한국의 conglomerate의 특징, 미국의 conglomerate하고 다른 특징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복합기업의 다각화, 한국의 많은 복합기업들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고 전문 경영인 체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한국의 그 대기업들의 약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은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기업을 하기를, 사업을 하기를 꺼리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은 전문 경영인 체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투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꺼리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 사업, 비즈니스가 오픈되어 있지 못하다는 그런 점을 우리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자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국 복합기업의 다각화의 특징을 살펴보면 한국과 같은 기업 문화에서의 기업 목표가 그 기업의 주주만의 이용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대기업이, 특히 복합기업이 다각화를 추진하는 것은 꼭 그 기업의 주주의 이윤을 위해서 한다고 볼 수가 없고 오히려 경영인을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외형 부풀리기, 그 다음에 매출 순위,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자본 유입의 자유로움, 뭐 이런 것들의 어떤 부수적인 요인에 의해서 한국 기업들은 특히 대기업들, 복합기업들이 다각화를 서두르고 있는 요인도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그 한국의 다각화 기업 관리 핵심 역량의 축적 및 활용 면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사업부제 조직으로서 이루어지는 다각화 기업에서의 핵심 역량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까? 지금 우리가 경영 전략에서는 핵심 역량이 가장 큰 이슈로서 아주 중요하다고 이렇게 여기고 있죠. 그래서 이 핵심 역량을 어떻게 축적하고 활용하에 따라서 그 기업의 살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럼 과연 그 기업이 다각화를 이루고 있는 그 바탕이 되는 사업부제에서는 핵심 역량의 어떤 면이 작용이 될까? 어떻게 이루어질까? 핵심 역량하고 관계는 어떻게 될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부제 조직에서의 그 경쟁의 토대는 현재 생산하는 제품이 경쟁력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업부제 조직에서는 특별하게 독립체산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현재 생산하는 제품의 경쟁력, 그게 곧바로 뭐냐면은 경쟁 우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원가 우위, 차별화 우위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판단을 나기 때문에 결국은 현재 생산하는 제품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되면은 사업부제 조직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포트폴리오 관리 기법 등은 기업의 핵심 역량의 축적과 활용에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업부 간에 필요한 핵심 역량의 이전과 활용 및 공동 개발에 많은 어려움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캐논이 조직적 역량을 통해서 캐논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광학 기술의 핵심 역량을 여러 가지 조직적 역량을 통해서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하는 카메라, 복사기와 같은 경우에서는 사업부제의 조직에 즉 다시 말해서 현재 생산하는 제품의 경쟁력에만 초점을 맞추면은 과연 그 핵심 역량의 이전 혹은 사업부 간의 핵심 역량을 활용을 통해서 신제품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
하는 것에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각화된 기업도 기업의 경영도 핵심 역량적인 접근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업 단위의 접근법과 핵심 역량적인 접근법의 차이점을 여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 단위의 핵심 경쟁의 토대 앞에서 봤지만 경쟁의 핵심은 사업 단위는 현 시점에서의 제품의 경쟁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핵심 역량적인 접근법은 경쟁 우위를 구축하기 위한 기업 내부의 핵심 역량입니다. 이것은 한 사업 혹은 현 시점에서의 제품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사업 부서 간의 어떤 연결을 통한 핵심 역량, 기업 전체 내부의 핵심 역량,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경쟁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 단위하고는 좀 다르죠. 다음에 기업 구조상으로 볼 적에 사업 단위는 사업들의 포트폴리오에 초점을 맞추지만은 핵심 역량은 핵심 역량과 핵심 제품들의 포트폴리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부의 지위는 사업 단위는 절대적인 자치권, 우리가 앞에서 했던 독립채산제, 그래서 전략사업부는 현금 이외의 모든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핵심 역량은 전략사업 단위는 핵심 역량의 잠재적인 지장 장소일 뿐입니다. 다음에 자원 배분의 형태를 살펴보면은 사업 단위는 개별 사업 단위의 기본 분석 단위입니다. 개별 사업 단위들이 자본은 사업 단위별로 배분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업 부서가 기본적인 분석 단위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자본이 배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와 반해서 핵심 역량은 핵심 역량이 기본 단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핵심 역량이 몇 개의 부서로 되어 있으면 몇 개의 부서가 자본의 배분의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했던 거하고 훨씬 사업 부서하고는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최고 경영자의 역할, 사업 단위에서는 최고 경영자의 역할이 사업 간의 자원 배분의 선택을 통해 기업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인데 반해서 핵심 역량은 전략 구조의 설정과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핵심 역량을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단위에서의 여러 가지 요인들과 핵심 역량 측면에서의 요인들은 사뭇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업 단위, 사업부 조직에서도 이러한 핵심 역량 차원에서의 어떤 사업부 조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조직 구조 형태, 즉 다시 말해서 다각화 기업의 조직 구조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다각화에 따른 조직 구조, 첫 번째 비관련 다각화는 조직 구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각 사업부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면서 사업부 간의 관련성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비가 적고 비용도 훨씬 적게 듭니다. 하지만 사업부의 성과를 쉽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조직구조 통제 시스템이 필요하게 됩니다. 각 사업부는 엄격한 투자 수익률 기준에서 평가되고 예산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콩글로머레이트의 조직구조 형태가 적합하며 사업부들을 통합하기 위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반해서 관련 사업부는 사업부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시너지 획득이 주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부들 간의 자원, 지식, 정보 등을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관련된 사업부들의 시너지를 통한 창출하기 위해서 복잡한 형태의 통제 시스템과 통합수단이 고의적인 메커니즘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부 간의 협력을 강조하는 기업 문화와 상위 기업 목표의 구축이 필요하며 사업부 간의 행동을 조정하기 위해서 통합 역할이나 혹은 팀 같은 통합 수단이 혹은 고의적인 메커니즘이 따로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직적 통합을 통한 다각화에 따른 조직 구조 형태. 수직적 통합은 사업부 조직을 통하여 사업부 간의 효율적인 자원 이동을 촉진시켜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규칙과 절차의 재정에 의해서 관료적인 통제와 내부 시스템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에 드는 비용이 앞에 했던 보다 비관련 통합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본부의 직권화와 사업부의 분권화가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직적인 통합은 사업부들에 대한 통합과 통제를 위해 많은 관리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했던 비관련 다각화, 관련 다각화보다도 훨씬 더 많은 통제 메커니즘 그리고 통합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또 여기에 드는 비용 또한 막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다각화 기업의 조직 구조를 우리가 표로서 나타내면은 관리 핵심은 비관련 다각화는 자원 배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와 반해서 수직적 통합은 관리 핵심이 집권, 분권의 균형을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관리 핵심입니다. 그리고 관련 다각화는 통합수단, 보상제도, 집권, 분권의 균형 다소 복잡한 형태의 관리 핵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적정한 형태의 조직 구조를 보면은 비관련 다각화는 콩글로머레이트, 복합 기업의 형태를 갖추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죠. 그다음에 수직적 통합의 형태는 집권과 분권의 균형이 잡힌 그러한 조직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적합하고 관련 다각화는 전략적 사업 단위, 즉 다시 말해서 Strategic Business Unit, SBU 구조의 형태를 갖추는 것이 가장 적정한 조직 구조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통합 필요성을 살펴보면은 비관련 다각화는 통합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독자적으로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직적 통합은 다 사업부, 여러 가지 사업부로서 통합 필요성을 느끼고 관련 다각화는 통합 필요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장 통제의 면에서 살펴보면은 비관련 다각화는 시장 통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관련 다각화는 시장 통제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 수직적 통합은 그 중간 단계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관료 통제의 측면에서 보면은 비관련 다각화는 약간 사용할 수 하는 단계에 있으며 관련 다각화는 관료 통제를 많이, 즉 다시 말해서 인위적인 메커니즘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직적 통합도 많이 관료 통제를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문화적인 통제, 문화적인 융합 이런 것을 살펴보면은 비관련 다각화는 사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어떤 형태를 갖추기 때문에 문화 통제가 필요 없고, 그다음에 관련 다각화는 많은 문화 통제가 필요합니다. 에 반해서 수직적 통합은 약간의 문화 통제가 필요한 것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서 여기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한국의 복합 기업은 궁극적으로 보면은 성장을 주 목적으로 한 비관련 다각화, 즉 다시 말해서 복합 기업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외형적으로는 내부 자원의 조달이라든지 이런 형태를 택하고, 그 다음에 매출 순위 이런 것의 형태를 취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전문 경영인 체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기업 문화에서 기업 목표가 그 기업의 추주만의 이윤의 추구에만 목적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30대 기업에 우리가 통계적으로 봤듯이 그 50% 이상이 비관련 다각화 기업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기업들, 삼성, 현대, LG 등 큰 재벌 기업들은 다 콩글로머레이트 복합 기업에 속하면서 일부 기업 집단은 주력 사업 집중이고 관련 다각화를 또 하고 있지만은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적에 한국의 대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비관련 다각화를 추구하는 복합 기업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각화에 대한 것을 마치는 의미에서 다각화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분류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리밀트 학자에 의하면은 단일 사업기업, 수직적 통합기업, 주력 사업 중심기업, 관련 다각화 기업, 비관련 다각화 기업 이렇게 구성을 범주를 나눌 수가 있으며 단일 사업 기업은 주력 사업 내에서 매출이 95% 이상을 기업을 칭하는 것을 말하며 수직적 통합은 수직적으로 통합된 사업 내에서 매출의 70%, 주력 사업 중심 기업은 주력 사업 내에서 70 내지 95%, 그다음에 관련 다각화 기업은 관련 사업에서 70% 이상의 매출을 얻는 기업을 말하며 비관련 다각화 기업은 관련 사업에서 70%에 미치지 못하는 매출을 얻는 기업을 말하며 한국의 대기업 재벌은 비관련 다각화에 속하며 콩그로머레이트 복합 기업에 속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